자, 교재 76쪽에 용도지구 봅시다. 자, 용도지구의 의. 자,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다음에 밑줄 칩니다.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함으로써 그게 줄치고, 자, 그 말은 보안 기준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보안 기준을 정해서 건축함으로써 이 뜻입니다. 용도적 기능을 정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용도지구는 꼭 지정합니까? 임의로 지정합니까? 임의로 지정합니다. 자,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도시군관리계획, 이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이 됨으로써 용도지구가 지정됩니다. 지정이 되면은 용도지역의 자, 세 가지 제한. 자, 첫째,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자, 이런 세 가지 제한을 강화하거나 자, 완화합니다. 시켜서 건축하는 제도를 용도지구다 이렇게 합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적 제한을 강화 완화해서 건축해요. 자, 용도지역의 제한을 정했을 때 자,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기준을 어떻게 한다? 강화시켜요. 자, 예를 들어서 건축물 용도가 100가지가 허용되는데 자, 이걸 그대로 정하니까 자, 문제점이 생기더라. 그 문제점 생긴 30가지를 설치할 수 없도록 종류 수치를 내리는 걸 뭐라 부른다? 강화라고. 한 70가지만 설치하도록. 또 부족함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이 세 가지 제한의 수치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완화시켜야 됩니다.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강화, 완화한 기준을 자, 우리가 무슨 기준? 보안 기준이라 하죠. 이 보완된 기준을 가지고 건축하는 제도를 뭐라 부른다? 용도지구다 이 뜻입니다. 자, 이런 보완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용도지구는 상호 같은 것끼리 중복해서 지정해도 됩니다. 여기는. 자, 그 말은 여기 토지가 이렇게 하나 있죠. 용도지역은 필수로 지정되죠. 자,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하니까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이 생겼다. 그럼 보완시키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또 거듭 용도지구를 여러 개 중복해도 다 됩니다. 자,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자, 70 거기에 자, 7쪽에 보시면 용도지구 지정 등의 1번 법률상 용도지구 종류에 보시면은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지정 명령을 도시군과 결정으로 하는데 법률상에 정해진 용도지구 종류는 9가지입니다. 9가지. 자, 그 밑에 양갈리 2번에 시행령상 용도지구 세분이라고 되어 있죠.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필요하다 인정되면은 도시군관리계획 역시 결정으로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를 다음과 같이 세분해서 지정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는 경관, 방제, 보호, 취락, 개발진흥지구는 또 여러 개로 나눠지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뭘 이해하시면 되느냐? 자, 용도지역의 기준을 정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생기거나 부족한 점이 생겼을 때 용도지구가 정돼서 이런 것을 자, 해결하기 위해서 강화시킬 수 있고 완화시킬 수 있죠. 어떻게 강화 완화인지 이런 점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먼저 경관지구부터 봅시다. 77쪽에.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라고 내가 했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 경관지구. 자, 경관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경치를 본다 이 뜻이야. 자, 경치를 볼 수 있도록 보전해주고 관리해주고 형성 만들어주는 지구를 경관지구라 한다. 경치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뜻이야. 자, 그래서 어느 도시에 자 여기에 산이 이렇게 있고 이 산을 밑에 이 도시에 도심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높고 한 건물들이 이렇게 상업 지역이니까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 뜻이.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건물이 이제 앉아버리면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 이 뜻이. 왜? 여기서 볼 때 이 산의 경관을 가려버리죠. 예. 그럼 요 문제 생긴 이 부분만 자, 경관지구를 지정해서 보완시켜주자. 그럼 상업지역상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 중에서 산의 경관을 가릴 만한 건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 숫자는 어떻습니까? 강화, 줄이고 특히 용적률은 높이와 관련되어 있댔죠. 너무 높은 건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용적률을 어떻다? 강화시켜서 보완할 때 쓰는 것이 경관지구예요. 자, 경관지구는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자, 78쪽에 보시면 경관지구에는 자연 경관지구라 되어 있죠. 자, 그게 산지, 구릉지 등 자연 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인데, 뭐 제가 여기 그린 그림이 대표적인 자연 경관지구. 그 다음에 시가지 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인데 우리 고급 단독주택들이 있는 일종 전용 주거지 같은 데 있죠. 이게 지정됩니다. 그러면은 그 단독주택들의 경관을 보존해 준다 이 뜻이에요. 자, 특화 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란 말은 강이나 호수를 말합니다. 수변, 물 주변을 말해요. 자,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인데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자, 중심을 흐르고 있는 강 있죠. 한강이에요. 한강 주변에는 자, 이 특화 경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에 한강 주변에 가보시면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부 다 공원 조성해 놨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경관지구는 뭘 묻느냐? 종류를 묻습니다. 자연 경관지구의 자자, 시가지 경관지구의 시자, 특화 경관지구의 특자에서 자시특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앞으로 가서 고도지구. 자,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밑줄 칩니다.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씁니다. 자, 그게 77쪽에 고도지구 있죠. 77쪽, 78쪽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고도지구에 보시면은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 규제란 말 찾았습니까? 그게 밑줄 치라 이 뜻이죠. 자, 봅시다. 자,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자, 건축물의 자, 높이 최고 한도를 규제할 때 씁니다. 자, 최고 한도 규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일정 높이 이하로만 짓도록 하는 것을 최고 한도 규제라고 합니다. 대부분 한 10m, 8m 이하로짜리면 낮은 건물만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곳이 공항이다. 자, 그래서 자, 비행기가 활주로 타고 날아가죠. 활주로 타고 날아가는 이 같은 방향에 있는 이 땅이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하면은 이런 높은 건물이 들어가면 비행기 착륙에 문제되죠. 그럴 때 여기에 고도지구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낮은 건물만 넣어서 비행기 착륙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물산공항 옆에는 뭐 논밭인데 뭐 필요하냐.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1970년대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 이때 공항은 전부 다 도심에다가 설계를 했어요. 어느 바보가. 예. 이 공항을 도심에 넣어놨어요, 전부 다. 예. 이게 완전히 바보가 설계를 한 거예요. 틀림없이 그 머리가 안 돌아가는 전문 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앉아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 자, 서울의 원래 공항 어디예요? 김포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서울 도심이죠. 64빌딩 지금 서가 있죠. 그게 공항 자리입니다, 그게. 자, 부산의 원래 공항 어디예요? 김해 아니에요. 수역입니다, 수역. 지금 그게 100층짜리 아파트 서가 있죠. 그 공항 할줄 자리예요. 거기에 다 공항이 있으니까 도시 발전 된다, 안 된다? 고도주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지방으로 이전합니다. 자, 울산광역시 공항 아시죠? 저 울산시 행정지도 딱 폐가 딱 눈 감고 정중앙에 딱 찍어보세요. 저 자리에요. 저것도 눈 감고 정중앙에다 일부러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기 난주 공항이 다 이제 주변에 막 개발돼 내려오죠. 호계 쪽에서. 개발돼 내려오죠. 좀 있으면 저거 이전하자 소리 나온대. 그럼 이전해야 됩니다. 누구 돈으로? 여러분 돈으로 이전해야 돼요. 예. 그럼 어디로 갈까 이제? 이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제대로 된 곳을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닷가 쪽밖에 없습니다. 예. 아시겠어요? 이 안에 내륙이 들어갈 데 있다? 없어요. 예. 자, 적어도 뭐 지금은 그러던데 앞으로 한 1, 20년 지난 뒤에는 wen기자 소리 합니다. 모든 공항을 이렇게 해놔니까 결국 도시 발전이 안 되죠. 고도지구 때문에. 그래서 할 수 다 외곽으로 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방화지구라고 되어 있죠.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방화지구. 자, 어디서 보느냐? 중심상업지역 같은 데 가면은 쉽게 봅니다. 왜냐? 여기는 건표를 얼마까지 준다? 90%까지 주죠. 여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 건물이 이렇게 앉는 대지다라 생각하시고, 자, 건물이, 건폐율이 90%라는 것은 대지 면적의 90% 건물이 앉아버려요. 그럼 이쪽에도 앉다 보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가 바짝 붙어버리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예. 그래서 이 건물에서 화재가 났다. 바짝 급은 영 건물로 다 옮겨 붙어버리죠. 이게 문제예요.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폐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줄이지 않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여기에다 지정하는 것이 뭐다? 방화 지구를 지정해서 여기에 설치되는 건축물은 다 내화 구조로 시공해야 됩니다.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자, 그러면은 이 건물이 내화 구조로 이렇게 시공이 됐다. 자, 불이 나더라도 이 건물만 타지 옆으로 옮겨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습니다. 대신에 시공 비용이 엄청 비싸겠죠. 각종 건축자재가 비쌉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 용도 중에서 화재 발생률 높은 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를 어떻게 해버린다? 강화시켜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방제지구 찾았습니까? 풍수의 산사태, 집안 붕괴, 그 밖에 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방제지구예요. 그래서 이 방제지구라는 것은 재해를 예방하는 곳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가지 방제지구라는 것도 있고 자연 방제지구라는 것도 있어요. 자, 시가지 방제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심 지역에 지정이 되는데 도심 같은데 옛날에 삼풍백화점 들어봤습니까? 자, 이런 건물에 이걸 지정해서 이 건물의 시설을 개선시켜서 재예방할 때 쓰는 겁니다. 삼풍백화점 왜 무너졌어요? 자, 처음부터 이 설계가 부실 시공이 되느냐? 아닙니다. 처음에 제대로 지은 건물입니다. 뭐냐?
짓고 난 이후에 너무 무리한 개조를 했기 때문에 주저앉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무리한 개조를 했느냐. 자, 백화점이니까 자, 한 층의 바닥판이 크겠죠. 그럼 기둥을 많이 받쳐줘야 되겠죠. 자, 기둥을 여러 개 받쳐서 바닥판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너무 넓으니까 중간에도 기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죠. 중간에도 떠받쳐야 되니까. 자, 이게 6층짜리인가 그랬는데 1층 빼놔놓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요 중간에 있는 기둥 있죠? 다 없애봅니다. 정신 나갔죠? 정신 나간 거예요, 이 백화점주가. 뭐 때문에? 돈에 눈이 멀은 거예요. 이 기둥 하나 없애니까 상품 한 코너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자, 백화점 입점업체가 넣으니까 자기 주머니에 돈이 늘죠. 무리하게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탱을 한다 중간에 하중 많이 걸리죠. 건물이 버티다가 해필 5월 8일 그 다음 날인가 그래요. 제 기억에. 어버이날 다음 날. 그 시집간 딸이 친정엄마한테 어버이날이라고 뭐 옷도 사주고 간다고 백화점 간 거예요. 보고 있는데 뭐가 쿵쿵 하더만 툭툭툭툭 끝. 예. 20초도 안 걸렸어요. 주저앉는데 툭툭툭툭 끝. 그럼 뭐 사람이 그럴 경우에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한 사건이에요. 참 황당하죠. 이 무식한 백화점 그 사장이 만든 아주 안 좋은 인재다. 자, 만약에 오늘날 이런 건물이 있으면 이거 지정해서 이거 시설 개선 다시겠죠. 그래서 재해에 예방할 때 씁니다. 또 이럴 때도 있죠. 자, 어느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주거지역이에요. 여기 건물 일에 들어가면 매물돼 버리죠. 예. 그럼 이럴 경우에 여기에는 자연방제 지정해서 건축 제한시킨다. 즉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용도 제한시킨다. 예. 이렇게 해서 방제지구를 지정하는데, 자, 최근에 우리나라가 기후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이제 크게 2계절밖에 없는 나라를 바뀌어요. 자, 그리고 이 남쪽에 부산이나 자, 울산 같은 이런 남쪽 지역은 아열대 지역으로 곧 갈 것 같아요. 네. 그 아열대 지역의 대표적인 게, 자, 여름 엄청 길어요. 그리고 겨울도 예, 길고. 대신에 봄가을이 없어집니다, 점점.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중부지방은 엄청난 비 피해가지고 매년 이제 기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부지방에 왜 비가 많이 오느냐. 남부지방에 자, 더운 공기와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꼭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중부지방. 네. 이게 여기 울산이나 이게 남쪽 지역은 이제 아열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찬 공기, 뜨신 공기 만나니까 비가 쏟아붓죠. 그러니까 얼마나 최근에 지난 여름에도 얼마나 물난리가 많이 났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멀쩡한 산도 어떻습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이런 곳은 미리 이 방제 지정해서 재해를 어떻다? 예방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방제지구는 2가지가 있죠. 시가지 방제지구 찾았습니까?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도심이죠. 시설 개선이란 말에 밑줄 치시고 시설 개선을 등을 통하여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가 시가지 방제지구고, 자연 방제지구는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면, 하천면, 극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 거기에 줄치고 건축 제한 등을 통해서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가 자, 자연 방제지구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또 앞 페이지 돌아갔어. 보호지구 찾았습니까? 문화재 중요 시설물, 뭐 항만공원 같은 자, 이런 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 보전 같은 큰 지역을 보호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보호지구예요. 보호지구. 자, 보호지구는 문화재,
중요 시설물, 뭐 항만이나 공항이나 공용시설 같은 이런 중요 시설물, 그다음에 자 생태 지역 같은데, 자 이런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그럼 이걸 보존하려면은 여기에는 건축물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건축물 용도를 대폭 강화시키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건물을 설치를 못해요. 네. 자, 우리 이걸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서울에 자 여기에 삼각산이 있고, 삼각산 밑에 전에 청와대가 있었죠. 청와대 밑에 뭐가 있습니까? 경복궁이 있잖아. 이게 문화재죠. 그럼 이걸 보호보존하기 위해서 경복궁 주변 지역에 이걸 지정합니다. 여기는 건물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보면 여기에 다 도로, 광장, 주차장 이런 걸 에워싸고 있어요. 공구지로. 건물이 없습니다. 왜? 문화재 보호하기 위해서. 자, 옛날에 1960년대만 해도 여기에 집 없는 사람들이 경복궁역에 담벼락에 벽 삼아서 판잣집 이렇게 뺑돌아 많이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1960년대 중반 이후에 군사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싹 쓸어내버렸죠. 문화재 도굴 너무 많이 하니까. 그 문화재 도굴된 거 전부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일본에 다 가 있어요. 일본에. 일본 사람 다 매입을 다 했어요. 쌍각에. 그래가 싹 쓸어내버렸어요. 쓸어내면서 이거 딱 정해버렸다. 그래서 여기에 자 갑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고 여기 을이 가지고 있는 땅도 있는데, 자 갑이 가지고 있는 땅이 한 40억짜리인데 이 정된 순간 얼마? 건물 못 짓죠? 0원. 그러면은 보상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 해줬어요. 자 갑이 억울하죠?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에다 진정하니까 국가에서 뭐라 합니까? 아랫담 목소리가 전화 딱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는 커피를 마시면서 의논해야 된다. 그러니까 갑이 어디로 갔고? 남산 분실로 오라. 그때 당시에는 남산 분실이 뭐 하는 곳인지 모릅니다. 사람 패는 곳인 줄 몰랐어요. 그 갔다 이 말 갑이 당당하게 철문이 열리면서 전화 받았던 사람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데리고 들어가더라. 따라 들어갔더니 커피는 안 주고 커피 터시 하죠. 예. 새파란 젊은 사람한테 사정없이 맞습니다. 예. 갑이 맞다 죽겠거든. 살아야 되겠죠. 날 살리도 내가 잘못했다. 나라에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다. 자, 그러면 1년 동안 정신교육 받아라. 1년 정신교육 받으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이 됩니까? 예. 그래서 헛소리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갑이 하는 소리 다 헛소리가 안 믿겠죠? 그걸 본 어른 따진다 안 따진다? 겁이 나서 못 따지. 입 딱 닫고 있죠. 자, 옛날은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요즘은 보상해 줍니다, 이거. 요즘 이런 경우 이거 지정하면 보상해 줍니다. 워낙 개인재산 침해 크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만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는 이거 보상 안 해줬어요. 예. 이렇게 억압적으로 자 국민을 탄압하면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예. 민주주의는 자 우리 젊은 사람들 요즘 이래 한 번씩 보면 자 민주주의는 자유와 책임이 항상 공존해야 됩니다. 예. 우리 젊은 아들 보면은 자유만 따지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을 안 따져요. 예. 자기는 잘못해도 되는데 남은 하면 안 돼. 그게 뭡니까? 내로남불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따지지 말고 반드시 민주주의는 자유를 자기가 확률하면 거기에 따른 뭐도 있다?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자유도 없었고 뭐도 없었고 그냥 말 안 들으면 뭐 총칼 딱 들이댑니다. 그랬던 시절이에요. 자 이런 시절을 우리도 겪어서 오늘날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보호주가 정되면은 저만큼 강력하게 건물 못 짓도록 합니다. 종류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세 가지가 있죠.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보시면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을 보호 보존할 때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제가 경복궁 예를 들었죠. 그다음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와 기능의 유지, 정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인데, 자, 그래서 우리 중요시설물 같은 경우 항만, 공항, 공용시설 같은 이런 주위에도 이걸 지정해서 아예 건물 못 짓도록 합니다. 생태계 보호지구는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 보존할 때 쓰는데 뭐 창녕의 우포늪 같은데 해당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다시 앞에 가서 취락지구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 공구역을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취락지구다, 이렇게 합니다. 자, 취락지구. 자, 먼저 취락이란 말부터 하셔야 돼요. 취락이라는 것은 건물이 두세 채 흩어져 있는 걸 뭐라 부른다? 취락이랍니다. 이보다 좀 큰 것이 불악이란 말 들어봤죠? 한 20호 정도 모인다. 이보다 좀 더 크면 뭐라 부릅니까? 마을 한 40호 정도 모인다. 자, 그래서 이 취락을 정비를 하겠다, 이 뜻이. 어디에서? 산림지역에서. 자,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자, 이 산 속에 건물들이 한두 채씩 흩어져 있죠? 이게 이제 정비한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산에 가면은 산림 상태도 좋고, 이런 걸 못 보는데, 1970년, 자, 이전에 가면은 대한민국에 온전한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산에 벌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넘어가면서 이성계가 조선 건국하죠. 거기에 고려 귀족 중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죽임 당하기 싫으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대표적으로 남쪽에 지리산, 저 금강산, 설악산, 북쪽에 명항산 도망갑니다. 자, 조선시대 때, 자, 당파, 자, 사음에 밀린 쪽은, 자, 3대를 멸했죠, 3대. 예. 거기에 3대 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산으로. 자, 그리고 일본 식민지 시절에, 자, 독립운동, 일본에 저항했던 사람 살기 위해서 다 들어간다? 산으로. 6.25 전쟁이 나서 남산 계열이 결국 어디로 다 도망갑니까? 지리산. 결국은 1970년대에, 자, 1970년 이전에 60년대 후반쯤에 국토 개발을 하려 보니까 대한민국에 온전한 산이 하나도 없어요. 나라가 부강하려면 산림자원이 풍부해야 되는데, 자, 그때 이것도 같이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인근 지역에, 자, 이렇게 마을을 만들어서,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죠. 전부 다 이주시켜야 되죠. 이주시키고 싹 철거 다 해요. 그래야 산림 훼손을 막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마을을 조성을 하려니까 여기에 이 산림지역에 들어가야 할 건물이, 자, 단독주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할 것 같죠? 네. 자,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근린생활시설은 뭔데? 조그마한 상점들이에요, 상점들. 있어야 되겠죠? 예. 음식점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방송통신시설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왜? 아, 이 사람들 TV 봐야 될 거잖아. 휴대폰 써야 되죠? 예. 발전시설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자, 동물 미용실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뭘 있어요? 이걸 없애야 돼. 요즘 시험에 이래 놓습니다. 이래.
칠학지구 옛날 시험은 칠학지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이해만 하면 맞출 수 있도록 되는데 이제 그래 안 되죠. 기본적 알고 세부상으로 뿌려요. 예. 외우려면 또 수십 개 외워야 돼요. 그럼 일일이 못 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학지구 하면 말조성, 말조성에 필요한 시설들이 이런 거죠. 이렇게 따지면 아니어도 맞출 수 있어요. 자, 동물 미용소는 왜 안 될까? 자, 여러분이, 자, 우리 애완견이라 하죠. 하고, 그냥 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애완견과 개의 차이점. 애완견은 준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개는 자유로운 동물입니다. 격이 다르죠? 격이 달라요. 애완견은 뭐랍니까? 우리 애나잖아. 준 사람이에요. 개는 자유로운 동물이에요. 그 보세요. 이 산속의 말에 애완견을 키우겠습니까? 자유로운 동물을 키우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지 이게. 이건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도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시험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은 쉽게 아니어도 답을 찾는데 이거 이해 못하면 다 외워야 돼요. 피곤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여기가 용도적인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 같은 곳은 개발 못하는 곳이죠. 이 시설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부족한 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말 조성한 이곳에다가 뭘 지정한다? 실학지구를 지정하면은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를 어떻게 해줍니까? 완화시켜서 부족한 점을 보충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칠학지구 하면은 산속에 뭘 만드는 곳이다? 이걸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칠학지구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거기에 자연 칠학지구라 되어 있죠. 줄칩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게 줄치고. 자,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칠학을 정비할 때 지정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이래 산속에 건물이 흩어져 있죠. 그럼 인근지역에 뭐 정한다? 자연 칠학지구 정한다. 자, 집단 칠학지구는 줄칩니다. 개발 제한 구역, 그게 줄치고.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칠학을 정비할 때 씁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개발진흥지구라고 되어 있죠.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자, 거기에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합니다. 그래서, 자, 개발 진흥지구는, 자, 특정 목적의 개발을, 자, 하기 위해서 건축물 용도를 어떻게 해주느냐, 이것도 완화시켜 줍니다. 자, 이걸 볼 수 있는 곳이 우리 설악산에 한번 가봅시다. 자, 설악산이 이렇게 돼가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바닷가입니다. 자, 이 지역은 용도적이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자, 설악산에 가보니까 자, 호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이런 리조트 같은 것도 있죠. 자,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이거 설치 못해요. 허용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관광객이 오니까 이런 숙박시설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이걸 지정하는 거예요. 요게 부지, 요 호텔이 들어갈 부지에만. 자, 여기에 리조트를 들어갈 부지에만. 자, 여기에다가 개발 지정지구를 지정하면은
이런 건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를 어떻게 해줍니까? 완화시켜서 이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종류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5가지로 나눠져요. 5가지. 자, 주거개발진흥지구라고 되어 있죠. 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자, 이 지정되면은 주거와 관련되는 시설이 용도화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같은 거. 자, 우리 시골 농촌지에 가면은 원래는 시골 농촌지역은 아파트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아파트가 들어간 경우가 있죠. 다 이거 지정받아서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때 쓰는데, 이 지정되면은 공업시설이나 유통물류시설이 용도 완화돼서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때 쓰는데, 설악산에 대표적으로 이게 지정돼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그러니까 호텔 같은, 리조트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죠. 자,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중 둘 이상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때 쓰고, 자, 이 복합이 지정되면 2가지 이상 기능에 해당되는 시설이 완화됩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의 외의 기능이란 그 부분에 밑줄, 이런 기능 아닌 기능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개발 정비할 때 지정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업 기능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죠. 그럼 뭘 지정해야 된다? 특정을 지정해야 돼요. 왜?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 기능이 아닌 기능이죠. 그래서 특정을 지정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보시고, 주거, 자, 교육환경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나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 자, 특정 용도 제한지구다라는 것은 주로 상업지역에 가면 봅니다. 이 상업지역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같은 것이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업지역 같은 데 가보면은 큰 도로가 있고, 자, 도로 옆에는 백화점이나 은행 빌딩이나 병원 빌딩이나 업무 빌딩이 있고, 한 블록 뒤에는 각종 음식점이 있죠. 뭐 횟집, 삼겹살집 같은 것이 있어요. 그 뒤에 가면은 유흥주점이나 위락시설이나 뭐 모텔 같은 숙박시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도 상업적인데 여기에는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도 아파트 주변 지역 토지가 상업적이죠. 위락 숙박시설이 여기 들어가면 문제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주거환경이 좋지 못하죠. 자, 상업지역에 애들 학교가 있다. 여기도 상업지역이니까 위락 숙박시설이 들어가게 되면은 애들 정서상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럴 때 이게 지역이 됩니다. 지정되면은 여기는 상업지역이라도 위락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예, 강화시켜버려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밑에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용상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그 다음 줄칩니다. 복합적인 토지용을 동마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 제기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은 자, 복합 용도지구라는 것은 자, 복합 개발을 위해서, 이 복합 개발은 주로 복합 상가 같은 걸 말합니다. 용도를 완화시킬 때 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일반 주거지역이다. 자, 여기 어느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반시설도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합니다. 입주만 했는데 여기 상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 이런 지역에, 여기다가 이걸 지정합니다. 그럼 여기에, 자, 복합, 상가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를 어떻다? 완화해줘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입주한 사람들이 가까운 데서 상업 활동할 수 있죠.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교재의 79쪽에 보시면 3번의 시도, 대도시 조례에 의한 용도지구 세분 및 지정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1번이나 자, 1번은 5, 6을 따라 보시고 동그라미 2번 조례에 의한 지정은 3, 4를 보세요. 자, 3번의 방제지구 지정은 5, 6을 따라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동그라미 4번 찾았습니까? 복합용도지구의 지정기준 등이라고 되어 있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 및 방법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정한 지역이라는 것은 옆에 보면 창고라고 되어 있죠. 찾았어요. 자, 복합용도지구는 다음 지역에 지정합니다. 일반 주거지역 줄치고, 일반 공업지역 줄치고, 계획관리지역 줄치고 이 세 가지 지역에만 지정해야 돼요. 복합용도지구는 앞에 있는 개발진흥지구나 이런 것처럼 뭐 아무데나 지정하는 게 아니고 딱 그 세 가지 지역에만 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외운단 말이에요. 자,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때는 상가 부족지역이라고 생각하세요. 상가 부족. 자, 그래서 첫째, 전용 주거지역은 상가 부족지역인데 왜 지정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전용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은 돈 많은 사람들이 살죠. 고급 단독주택들이 조용히 저끼리 사는 곳이에요. 거기에 마트 같은 거 들어가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 지정 안 합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상가 부족지역이죠. 지정할 수 있죠. 준주거지역은 왜 지정 안 합니까? 상업기능이 들어가 있잖아, 준주거지역. 그거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상업지역은 상업기능 들어가 있죠?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전용공업지역은 왜 지정 안 합니까? 자, 동구에 가서 현대중공업 그 부지가 전부 다 전용공업지역. 거기에 뭐 공장만 있지, 거기에 사람 거주할 수 있습니까? 상가 필요 없어요. 일반 공업지역은 상가 부족지역이죠. 지정합니다. 그럼 중공업지역은 상업기능이 들어가 있죠?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녹지관리, 농림자랑경 보전지역 개발 못하죠? 여기에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자, 녹지관리, 농림자랑경 보전지역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 모여서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용도지역이 어디다? 계획관리예요. 계획관리. 그래서 계획관리는 상가가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 지정하도록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아려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아시고. 자, 3번의 용도지구 건축 제한은 3, 4에 가서 보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교재에 자, 82쪽까지는 3, 4에 가서 보시고. 자, 83쪽에 4번 용도지역 지구 구역 아래서 건축 제한 예외 등이라고 되어 있죠. 83쪽에 찾았습니까? 그거는 5, 6을 따라 보세요. 잠시 쉬었다가 용도구역으로 갑니다.